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엘리카실이 어김없이 이렇게 와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웨비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전국에 계신 우리 FPS 에이전트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트레이닝의 필요성, 트레이닝의 중요성에 관한 오늘 정보를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주 그 에이전트 분들 여기 소규모로 이렇게 모이셔가지고요. 이미 한 차례, 오늘은 뭐 7시 반에 이제 통상 우리가 엘리카스에서 미팅을 갔는데, 오늘은 5시에 그냥 전부 다 오셔가지고, 5시에 한 차례 미팅을 치르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남아 계시는 우리 에이전트 분들, 같이 함께, 우리 시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자, 트레이닝. 지금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렇죠? 우리는 이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가령 타이프를 제가 이렇게 치잖아요. 이 타이프하는 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인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룩해 놓은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여러분 혹시 운전하실 때 기억나세요? 혹시 운전 어떠셨어요, 우리 사장님? 사장님. 좀 무서웠죠. 무서우셨죠? 네. 우리 사장님 어떠셨어요? 운전 맨 처음에 하실 때. 시동 꺼먹고 운전 배울 때 조교한테 군대에서 배워갖고 그러셨군요. 근데 맞았죠. 맞아요. 저도 운전할 때 사고 크게 날 뻔했어요. 하이웨이도 아니었었는데, 너무 운전이라는 게 처음이니까, 커브길을 돌 때 나무를 받을 뻔했어요. 그래서 저를 가르치던 운전사가 굉장히 저한테 화를 냈어요. 기억이 납니다. 땀 비질비질 흘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운전할 때 우리 거의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타이핑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이렇듯,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지금 현재 삶을 영위하기까지, 우리가 트레인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거 일일이 따지자면 아마 책 10권을 쓰더라도 모자랄 정도로 많이 이렇게 숙달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을 텐데, 자, 근데 우리가 트레이닝이 숙달이 되기까지는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대가를 치렀어요.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우리의 노력이든 땀이든 간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낼 때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쉬워져요. 그렇죠? 처음에 집을 하나 파실 때,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시니까, 우리 현현 선생님. 처음에 하나 팔 때까지가 굉장히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쉬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네. 처음에 한 번 딱 이루는 게 굉장히 힘드실 텐데, 30년이나 되셨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한 번 그것을 딱 하게 되면 뭐가 올라가죠? 자신감이 올라가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이 되고 계속 숙달이 되는 그런 과정일 텐데, 자, 그럼 personal development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더 나은 모습을 원하고, 근데 그런 나은 모습을 원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objective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실은, 우리 FPS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이제 FPS에 조인하셨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objective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과연 내가 FPS를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얼마만큼 치르겠느냐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을 안 하지만은,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그냥 하나의 wishful thinking으로밖에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는 마음, 그냥 막연한 희망, 이걸 떠나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어떤 그 커밋멘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시간과 돈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을 갖다가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지불한다라기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트레이닝에 나온 것도요, 가스 들여가지고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시간은 또 돈이잖아요. 그죠?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게 하나의 커밋멘트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여기요? 한번 보세요. 그렇죠. 지금 카메라가 좀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기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그 자세가 아주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슬라이드 넘길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으시고 또 이제 외우시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기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목표. 자, 목표를 반드시 설정을 먼저 하세요. 근데 그게 작은 목표건 큰 목표건 간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목표를 드리자면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사사업 캘린더로 FPS month가 그럼 그 2주 안에 내가 필드 트레이너가 꼭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목표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필드 트레이너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2명의 에이전트와 1600불에 대한 바이움, 적어도 400불 이상의 발륨이 한 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나의 commitment, how much are you willing to risk your time and money to get yourself trained to earn it?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과 금전을 여기에 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불한 만큼 얻어간다는 거 아세요? 그렇죠? 우리 한국말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싼 게 뭐다? 비지떡이다 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불한 만큼 가져가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달성하려고 할 때 let's think about 인컴을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실은 인컴에는요 세 가지 크게 이제 인컴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income assigned by hours of your endeavor. 우리가 시간당 얼마를 페이를 받는다라는 그런. 그리고 혹시 아시죠? 어디 가면은 뭐 시간당 이런 페이를 얼마 줘?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뭐 학창 시절에 이제 아르바이트도 했지만은 시간당 얼마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당의 나의 어떤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의 어떤 트랜잭션이 이루어질 때마다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우리 헬레원 사장님처럼 집을 하나 팔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get paid one transaction at a time. 뭐 보험도 마찬가지겠고, 보험이나 이제 부동산이나 다 같은 어떤 유형의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데, get paid one transaction at a time. 이 측면에서 말이죠. 세 번째는 residual income이 있어요. 내가 어떤 value를 쭉 구축을 해 놓으면은 그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에서 인컴이 생기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작곡가 아시죠? 작곡가는 곡을 갖다 하나 작곡하기 위해서 굉장히 창조적으로 막 노력을 하고 시간을 퍼붓고 곡이 하나 딱 완성이 됐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곡이 사랑받을 때마다 틀어질 때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도 그게 뭐 나올 수가 있고요. 뭐 라디오에서 나올 수 있고 그럴 때마다 거기에 따른 인컴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요. 발명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residual 인컴이 또 하나의 또 인컴 부류라고 또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부동산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부동산으로서 residually 내가 인컴을 벌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할 때는 저는 말이에요. 아마 이 방법을 갖다가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택할 것 같아요. residually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 집을 파는 내 고객이 그 집을
나서거나 들어올 때마다 나에게 1불씩 주어진다. 내가 뭐 몇만 불, 몇십만 불을 한꺼번에 벌 수도 있지만은 아예 그것을 다 내가 하지 않고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1불씩 나한테 주어진다라고 할 때는 저는 반드시 그 옵션을 택할 것 같아요. 그 옵션 택하실 것 같아요? 혹시 우리 현영 선생님?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으세요? 네. 그게 바로 리지조 인컴의 파워입니다. 현재는 많은 돈이 될 것 같지 않지만은 내가 구축해 놓은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인컴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레버리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리지조 인컴의 파워를 보자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1000불에 대한 어떤 리지조 인컴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도 같냐면요. 100만 불에 대한 돈이, 캐시가, 현금이 은행 구자에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에 우리가 이자를 생각을 할 때 100만, 1000불씩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1%인가 1.2%인가요? 하여튼, 그러네요. 한 1000불 정도의 리지조 인컴을 벌려면 하여튼 100만 불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 그죠? 세빙스 어카운트. 그러면 1000불에 대한 리지조 인컴이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다. 그러면 10,000불을 벌기 위해서는 10 밀리언이라는 현금이 세이빙스 구조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그러면 이 리지조 인컴의 어떤 value를 아시겠죠? value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이 value에 대한 리지조 인컴에 대한 value에 대한 것으로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내가 커미트먼트를 하겠느냐? 그게 지불을 하겠느냐? 그게 중요한 어떤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평화협정이 이제 엊그저께 이제 이루어졌는데 북미 회담을 통해 가지고요. 자, 각 나라, 이 북한과 미국 각 나라가 원하는 것이 이 목표, objective가 있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서로 지불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어떤 프라이스를 갖다 기업을 하는 거죠. 그것을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이 어떤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평화협정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in addition to training, 이 트레이닝과 더불어서 이 시간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어떤 중요한 스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 타임 매니지먼트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헬레몬 선생님이나 저나 이제 오피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저는, 차를 몰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 1년간. 그래서, 한인타운과 조금 떨어진, 제가 아란데일 버지니아가 한인타운이라고 하면 저는 알링턴 쪽에서 자그마한 오피스를 방을 하나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FPS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아란데일 바닥이 아니고, 알링턴까지 오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만큼 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고객분들의 나의 프로스펙트들의 커밋멘트가 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커밋멘트를 갖다 어트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끌기 위해서 그분은 나의 프로스펙트로 하여금 그 커밋멘트를 어트랙한다라고 했을 때 고객들이 기꺼이 그쪽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pre-screening qualified clients가 이제 되면서 시간까지도 절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qualified client.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고객이 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100명을 내가 컨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넘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qualified client가 내 오피스에 찾아올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냐면요. 여러분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어떤 value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쉐어를 할게요. 고객분들에게 전화가 오거나 내가 전화를 했을 때라도 항상 저는요 이 고객분들의 스케줄에
항상 오픈을 해놓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왜 어제도 보셨지만은 그동안 기싸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북미 회담 간에도. 그렇죠? 뭐 서로 이제 말로 막 발길질도 해가면서 막 근데 뭐, 이거 하나의 어떤 기싸움이라고 볼 때, 마찬가지로 고객과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고객과의 어느 정도의 기싸움은 필요해요. 네. 왜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연스럽게 이 고객이 나한테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나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매력을 발산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자, 항상 내가 바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다가 줄 수 있을 때, 오히려 고객은 거기다가 매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항상 available 하다라는 것보다, 내가 항상 available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스케줄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고객은 자연스럽게 거기다 맞춰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주중에 오후 1시에 어떤 근사하게 보이는 식당에 딱 가게 됐는데 문을 딱 열고서 들어서 보니까 손님들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식사하시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식사하기 싫으시죠. 그렇죠. 손님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쁜 사람을 좋아해요. 고객분들은요. 바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어포인트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요. 선생님. 예, 그때 시간이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하지만은 제가 화요일 날 10시 아니면 목요일 날 오후 2시 이 2시간이 비는데 혹시 화요일 날이 좋으세요? 목요일 날이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고객이 그 둘 중에 한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끔 이끌 수가 있어요. 네. 나 언제든지 시간 괜찮아요. 말씀만 해주세요. 이거보다도 화요일 날 10시, 오전 10시 아니면은 목요일 날 오후 2시. 이 둘 중에 시간이 있는데 어느 시간이 더 좋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오히려 고객이 거기에 대한 그 결정을 갖다 더 쉽게 한다는 얘기죠. 네. 그것도 기쁘게. 그런 식으로 저는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매일 잠에 들 때, 나 저거 반드시 맞췄어야 되는데, 해놨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좀 만났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리고, 내가 그런 것에 시간을 갖다 낭비해서는 안 됐어. 라고 했던 어떤 regret, 이 후회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 후회는 우리가 항상 갖고 살게끔 돼 있어요. 자, 산수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왔던 방법인데요. 이건 뭐 누구한테나 맞는다는 얘기는 않겠지만은 저는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얘기예요. 지난 한 달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많은 프로스펙트를 만났나를 갖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스펙트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미팅이 이루어졌으며 만약에 하루에 2명의 프로스펙트를 만났을 때 이루어진 어떤 그런 횟수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하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시간은 리밋이 돼 있는데 내가 혹시 이 시간을 갖다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딱 결과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해트릭은 왜 우리가 축구에서 한 사람이 3골을 넣었을 때 해트릭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3배의 어떤 효과를 보시려면은 바로 이렇게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도 괜찮으세요.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생각을 갖다 버리시고요. 하루를 3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가 하루고요.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가 이틀이고요. 두 번째 날이고요.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third da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계산을 하고 지난달에 해왔던 방법을 갖다가 이 하루에 내가 한번 좀 몰아서 일을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띄워 봤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뭐냐면요. 한 위크를 갖다가 3주로 만들 수가 있어요. 5일 일하는 날짜를 갖다가 15day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working day를.
예를 들어가지고 어포인먼트를 2개를 했다라고 했을 때 7시부터 12시까지 2개의 어포인먼트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시부터 자정부터 5시까지 또 another 2 어포인먼트를 위해서 또 5시부터 10시까지 2 어포인먼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6개의 어포인먼트가 만들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6번의 어포인먼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 그 반 정도는 그 자리에서 사인업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대로 이 프리스크린이 되고 직접 그분들이 내 오피스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갑과 을의 자리가 바뀌게 돼요. 오피스에 오게 되면. 고객들이. 내가 찾아가는 것과 고객들이 내 오피스에 찾아오는 것하고 완전히 이게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러한 어떤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그 손님들을 갖다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결과가 나한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에 봉착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는요. 이거 자체로 굉장히 밸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떤 곳에서 실수를 범하냐면요. 실제 있는 것보다 그것을 갖다 과장해서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진실성에 솔직히 고객들이 더 많이 끌리게 되지 과장을 할 때는요. 오히려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우리의 그 진실하지 않은 모습이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바쁜 사람들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가장 첫 번째 제품과 서비스라는 것을 갖다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항상 고객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assign, 임무를 주셔야 됩니다. 전부 다 떠맡아가지고 이거 내가 다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크레딧 레스토레이션을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이런 그 큰 패킷이 날라올 겁니다. 이걸 받으시면요. 사인해가지고 보내시거나 만약 거기에 대한 힘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꼭 어포인먼트를 가지고 오세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인스트럭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고객의 홈워크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 해드릴게요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한테 맡겼으면은 이 패킷이 날라온다는 것 자체도 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네. 우리가 다 해주는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받으시면은 사인해가지고 보내시고 30일 후에 크레딧 리포트가 날라오면 이것도 우리 회사에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임무는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편의상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 오피스에 어포인먼트를 하고 오셔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는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딱 2가지 결과밖에 없습니다. 고객은요. 컴플레인을 나한테 주기도 하고 아니면 소개를 주기도 해요. 소개. refer 아니면 complain.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컴플레인을 받기 원하세요? 아니면 소개를 받기 원하세요? 뭐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러면 이 타임 매니지먼트 스킬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마스터를 하셨잖아요. 확립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last step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Understanding the power of duplication. duplication은 복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반드시 내 입에서 나간 것은요.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인 것 같아요. What and how you say things will be returned to you in duplicated form. 이것도 그대로 복제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우주도 duplicate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 조직 사회에서는 하물며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우리 다 한국 사람이가 알겠지만은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르칠 때 우리가 계속 반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줄 알고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반말을 해요. 굉장히 디자스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duplicated product, 그래서 자동차를 사거나 랩탑을 사거나 우리가 스마트폰을 살 때 우리가 뭐를 두플리케이트를 해야 되냐면요. 바로 그 매뉴얼을 갖다 두플리케이트를 해야죠.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배우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리더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훌륭한 리더들은요. 훌륭한 팔로워들이었어요. 팔로워들. 팔로워 한다는 것을 갖다가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내가 까먹었네. 네. 하여튼 훌륭한 리더들은 훌륭한 팔로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육상부에 들어가거나 뭐 테니스를 치거나 야구부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주전자 나르는 일이에요. 주전자. 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그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팔로워가 돼야 돼요. 그것이 두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이 FPS 사업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내가 시스템에 딱 그 포커스를 해가지고 이것을 두플리케이트를 하잖아요. 팔로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리더가 되어버려요. 자연스럽게. 이게 웃기더라고요. 보니까. 자, 만약에 이 두플리케이션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런 방법,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시하는 어떤 매뉴얼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이라는 나의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이것을 나의 팀원들한테 그대로 복제를 전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그런 그룹들이 꽤 됩니다, 실은요. 그래서 이 건설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 좋은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진짜. 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업을 갖다가 매니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우리 조직 안에서는요. 그대로 그게 전가가 돼 가지고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먼저 좋은 example을 갖다 보임에 따라 가지고 리드를 하는 게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리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와 룰러의 차이, 지배자와 어떤 그 리더의 차이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배자는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누르고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리더들은요 우리가 example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른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FPS에서는요 이런 lead by good example.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성공이 반드시 따라오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이제 그 옛날에 이제, 했던 건데, 여러분이 이 personal career commitment agreement가 있습니다. 내가 왜 FPS를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why. 여러분께서 왜 이것을 했느냐의 그 reason을 갖다가 좀 나름대로 적어 보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커밋을 해야 돼요. I will commit and schedule. 예를 들어가지고 일주일에 얼마만큼의 시간, hour를 여기에 디보트 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번 좀 그 커미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prospective account, 예를 들어서 account,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딜러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리퍼를 받는 것도 어카운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걸 어카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커스터머는 뭐냐면은 내가 직접 이제 그 스폰서가 아니죠. 그 영입하는 고객들, 그다음에 에이전트 이런 것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셨을 때 거기에 따른 residual income이 디벨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트레이닝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항상 그 생각을 좀 하시고 이제 비즈니스 카드도 오더하시고 우리 그 Successful FPS 들어가셔가지고 이 비디오도 좀 여러분께서 좀 보시고요. 프로텍션 플랜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필요한 부분 전부 다 필라웃 하시고 Will Trust Power Attorney 다 하시고 Debt Zero, 빚 빨리 페이업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컨피던스 레벨을 갖다 좀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10 final, 그 FPS Financial Literacy Challenge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는 서비스들이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고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지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게 필요해. 내가 이런 부분에서 몰랐구나.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서베이예요. 이 서베이를 가지고 교회나 어떤 단체가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뭡니까?
코러스 페스티벌이라고 있잖아요. 페스티벌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메릴랜드도 따로 페스티벌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천막을 치고서 이제 그 부스를 차려가지고 이제 요거를 했어요. 한국말로 다 번역하고 또 영어 미국 사람들도 이제 미국 용어 그냥 그대로 주기도 하고 해가지고요. 다 이제 이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인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을 주시면은 정말 이 사회적으로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필라웃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Do you know your current credit score? 크레딧 스코어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Do you have a 750 이상의 크레딧 스코어를 가지고 계시나요? Do you currently utilize a credit monitor? 크레딧을 갖다가 매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유언장, 위임장, 유산상속 이것을 갖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쭉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내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네. 이거 재정 목록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이제 스스로 느끼게끔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실은 이거를 가지고 어포인먼트가 돼가지고 사인업 하신 분들이 꽤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 Financial Literacy Challenges.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myfes.net 들어가셔가지고요. 여러분의 그 사진을 갖다 업로드를 하세요. 그게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백오피스를 갖다 항상 공부하시고, 특히 이제 컴펜스, 이 보상 플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익히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쉽게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캡 보너스를 갖다가 우리가 익히는 게 이제 중요해요. 세일스 커미션은 간단해요. 세일스 커미션은 얼마죠? 하나, 프로텍션 플랜 사인업하면 얼마 보세요? 세일로. 모르셨군요. 우리 헬렌 선생님 100불 버죠? 없죠. 정확하세요. 네. 100불 버는 겁니다. 그럼 먼틀리 얼마 벌어요? 12불. 그렇죠. 그걸 direc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direct commission. 근데 이것은 캡 보너스라고 하는 겁니다. 캡 보너스는 달라요.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를 스폰서를 해서 우리 헬렌 사장님이 저를 스폰서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고객 2명을 갖다 사인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고객 2명을. 그러면 헬렌 선생님이 얼마 보세요? 160불. 에이전트로. 얼마? 100불. 100불 벌잖아요. 이게 캡 보너스예요. 그럼 헬렌 선생님이 필 트레이너예요. 그럼 나를 스폰서 했었어. 그럼 제가 두 고객을 사인업을 했어. 그럼 160불. 그렇죠? 시니어 필 트레이너는 240불. 세일스 디렉터는 380불이에요. 이건 이해하셨죠? 자, 이것은 누구든지 사인업이 된 에이전트가 70일 안에 2명의 고객을 하든 1명의 고객이 2 페이멘트를 충족을 시키던 받으실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캡 보너스. 이게 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캡 보너스가 중요하냐? 우리 헬렌 선생님이 세일스 디렉터라고 가정을 할 때 한 그룹이 에이전트고 한 그룹이 필 트레이너고 한 그룹이 시니어 필 트레이너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캡 보너스를 자, 세일스 디렉터 여기 계세요. 우리 헬렌 선생님이 여기 계세요. 근데 여기 시니어 필 트레이너 그룹이 있어요. 여기 시니어 필 트레이너. 그게 나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나던 내 산하에 있는 필 트레이너건 에이전트건 누구든지 캡 보너스를 받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시니어 필 트레이너니까 우리 세일스 디렉터인 헬렌 사장님은 그때마다 140불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캡 보너스를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내 밑에 나를 포함해가지고 누구든지 받더라도 헬렌 사장님은 140불씩 140불 계속 받아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 트레이너다. 우리 김기선 사장님이시죠, 그렇죠? 네. 김기선 사장님께서 이제 필 트레이너세요. 헬렌 사장님이 스폰서를 하셨어. 그러면 김기선 사장님께서 팀의 멤버 중에 누구라도 캡이 트리거가 됐어요. 캡이 딱 열렸어. 그러면은 김기선 사장님께서 캡을 여시던 아니면 김기선 사장님 밑에 있는 에이전트 분들이 캡을 여시던 헬렌 사장님은 그때마다 220불씩 받아가시고 그럼 에이전트 그룹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얼마일까요? 280불이에요. 이걸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이거예요. 이 차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일스 디렉터와 에이전트의 차이는 380불을 갖다 100으로 빼게 되면 280불이잖아요. 필 트레이너를 갖다가, 그러니까 380불을 160불을 빼게 되면은, 이제,
얼마가 나오죠? 220불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건 굉장히 큰 인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헬렌 사장님이 세일즈 디렉터인데 세일 하나가 딱 생기셨어. 세일 하나가 딱 생기셨어. 그러면은 여기 이 세일 하나를 밑에 딱 내 그룹의 밑에 딱 보니까 새로 들어온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 에이전트에게 세일을 딱 건네줬어. 근데 그 세일이 두 번째 페이멘트가 성사된 거야. 한 고객에 의해서요. 30일이 지나가지고 두 번째 페이멘트를 한 거죠. 그러면 그 세일을 기술적으로 백오피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것을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은 이 에이전트에 딱 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투 페이멘트가 딱 성사가 돼가지고 캡이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캡 보너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에이전트에게 100불이 올라가고 이 위에 필드 트레이너에게 60불이 올라가고 이 위에 SFT에게 80불이 올라가고 나 스스로는 헬렌 사장님은 또 140불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네, 아시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게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또 캡 보너스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12불씩 먼틀리 가져가는 것은 누구예요?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헬렌 사장님께서 12불씩 가져가는 거예요. 본인의 손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손님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올바른 곳에 배치를 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제대로 배치가 됐을 때 내 팀원들이 전부 다 돈을 받아갈 수 있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이게 캡 보너스의 굉장히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은 이제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다른 업데이트, 그러니까 좀 옛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 가지는 않겠고 여기까지만 제가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캡 보너스에 대해서. 그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근데 이 보상 플랜 자체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스템으로 구축이 됐다는 것에는 굉장히 저는 이거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와, 이거 참 회사가 대단히 노력을 했구나. 이 보상 플랜을 갖다 세우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이것을 갖다 다 이해하는 것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 미팅에 계속 나오고 이제 하심에 따라 가지고 이제 습득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필드 트레이너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팀원들은. 본인이 필드 트레이너가 아니다 그러면 필드 트레이너가 되도록 빨리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바로 나의 팀원들로 나의 에이전트로 하여금 복제를 하게끔 챌린지를 해주셔야 되고 같이 뛰어주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게 계속 복제가 될 때 계속해서 부흥을 이룰 수 있어요. 이 사업에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